그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오염수 탱크도 해체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어 있는 탱크를 해체하는 걸로 비어 있는 지금 탱크를 계획을- 해체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정부도 아니고 적어도 가장 근접해 있는 정부라면은 막든지 아니면 최소한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 그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원안 위원장님, 네. 제가 원래는 다른 질의하려고 하다 했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나서 네. 지금까지 일본이 1년 됐다고 했는데 오염수 방류 총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8차까지 했고요. 6만이 넘었습니다. 전체 방류할 양이 제 지금 기억으로 134만 톤? 이거 계속 늘어난다. 이런 제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현재 저장되고 있는 게 131만 톤이고요. 네. 지금은 일일 발생량이 조금 줄어서 한 네. 80톤으로 돼 있고 방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1만 톤이 어찌 됐든 뭐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방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핵 그 발전소가 이렇게 노심이 녹아서 인류사 최초 아닙니까? 이게 오염수가 생겼고 이 광범위한 오염수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방류된 적 있었습니까? 사고가 난 원전에서 방류가 되는 거는 첫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인류가 처음이고 그럼 이 후과에 대해서는 어느 과학자라고 한들 과학자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겪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원래 근본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동안 저도 언론 지상을 통해서 우리 또 전문가들 통해 접하면은 여러 가지 4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네 가지, 검토한 게 5가지였던 다섯 걸로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제일 안전하다는 것들이 이제 태워서 기체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지하에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그리고 본인들 한 1km 정도 관을 뽑아서 그냥 태평양 바다에 투기죠, 투기 버리는 거 이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택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한 건 20년도입니다. 2020년도였고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몇 비용 가지- 문제를 4가지인가 5가지 놓으면은 가장 저렴한 비용이 이 해양 투기 아닙니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방향이 서 있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제 말 세계가 알겠습니다. 채택하고 있는 방출 방법을 택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 뭔 전 세계가 채택을 합니까? 이 제가 부분은 드리고 싶은 왜 말씀은 다른 쓰레기의 해양 투기도 아니고 이게 수십 년 지금 1년 됐는데 8만 3천 톤이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그렇죠. 6만 톤이 넘었습니다. 6만 톤, 6만 8천 톤. 그러면 131만 톤 더 늘지 않는다고 할 때 지금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방류됐을 때 뭐 4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태평양을 돌고 이게 누적됐을 때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게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사고 원전에서의 방출이 첫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종에 대해서는 775개의 제가 핵종이 다 또 말씀드리고 망라돼서 싶은 게 기준이 돼 아니,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지난해 그 지난해입니까? 가서 저기 우리 위원장님도 간 것 같은데 제대로 도쿄전력으로부터 자료 같은 거 못 받았잖아요. 현장 보지 못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현장 보고 자료를 얻어서 그 부분도 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오염수 탱크도 해체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어 있는 탱크를 해체하는 걸로 비어 있는 지금 탱크를 계획을- 예, 해체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년 됐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 우리 윤석열 정부가 특히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뭐 SNS도 그렇고 홍보한다고 수십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광고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 일본 정부도 아니고 적어도 가장 근접해 있는 정부라면은 막든지 아니면 최소한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 그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그게 괴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나온다.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결과가 나왔다고 했으면 야당이 비판을 받고 야당이 가짜뉴스를 뭐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받을 일입니까? 저는 그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요. 그래서 안정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여당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오염수 반대한다고 하면 그 입장 존중해 줄 거예요.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제 우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 좀 묻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도 보니까 공적 책임, 공공성 강화, 공영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전체회의도 하고 청문회도 열었던 거는 그 진실을 판단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방송장악 관련된 청문회 열었던 게 다 방송장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열정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8월 21일 청문회 때 출석을 안 했습니다. 8월 21일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를 보니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논문 삼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증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근데 한 기관의 지금 직무대행을 맡는 장이 이렇게까지 증감법을 방패 삼아 가지고 국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 이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위원회로부터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뭐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은 모든 그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그 직무대행이 예.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거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좀 아예 청문 자체를 청문회에 오기 싫어서 이 조항을 내걸었다. 제가 볼 때는 판사 출신인